그럼 이번엔 자바 기본 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제어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제가 제목을 제어문이라고 써놨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제어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제어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어문의 종류로는 순차, 반복, 조건 등이 있는데요. 순차는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것으로 컴퓨터는 프로그램, 즉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어 집합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실행합니다. 이게 순차입니다. 지금까지 메인 함수 안에서 했던 거죠. 순서대로 차례차례. 조건문은 만약 중간에 특정 문장들, 즉 명령어들은 실행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행 안 하고 점프하고 싶을 때도 있을 때 사용하는 실행 순서 제어문입니다. 그럼 언제 실행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문,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들어가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고 그게 아니면 실행 안 하고 점프해서 그 밑에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복문은 중간에 특정 문장을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반복해서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실행 순서 제어문입니다. 이 순차, 반복, 조건 등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잠깐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고리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먼저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문법에 맞게 그대로 구현만 해주시면,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옮겨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 작성은 프로그램 작성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야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해라 라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간혹 이런 프로그램 작성해 보세요 라고 문제를 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여기서 논리적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히 앞뒤가 맞게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논리적으로, 즉 앞뒤가 맞게 잘 나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사용자한테 두 입력을 받아서 더한 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입력을 받지도 않았는데 더할 수 없겠죠. 그러고 더하지도 않았는데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게 잘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하나가 아니고, 즉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는 하나가 아니고, 따라서 프로그램도 수학 문제 풀듯이 딱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항상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알고리즘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딱딱 안 나오겠지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많이 만들어 보고 많이 생각해 보고 남들이 만든 거 많이 보고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엔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도나 유사 코드 등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 또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알고리즘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막연하신가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얼굴인식 알고리즘, 지문인식 알고리즘, 홍채인식 알고리즘, 인공지능도 알고리즘, 영상 화질 개선 알고리즘, 공장 자동화 알고리즘, 사진 엣지 검출 알고리즘,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 드론 자세 제어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이 모든 게 다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그대로 구현하시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반대말은 모르고리즘. 다음은 알고리즘 작성과 관련된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에서 탈출하고 싶은 달팽이.
3m 깊이의 우물에 빠진 달팽이가 낮 동안에는 55cm를 올라가고 밤에는 이슬도 내리고 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쉬면서 13cm를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달팽이가 우물을 탈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먼저 해야 되겠어요? 먼저 문제를 작게 나눠야 되겠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 동안에 달팽이가 55cm를 열심히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m 깊이의 우물을 다 올라왔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는 쉬면서 13cm를 미끄러지게 된다. 자, 이렇게 문제를 작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를 작게 나눴으니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달팽이가 우물을 탈출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입니다. 앞에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 놨으니 이제 탈출 과정을 논리적으로, 즉 앞뒤가 맞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판단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짠 하고, 자, 낮 동안 55cm를 올라간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으면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일단 올라왔으니까 바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다 올라왔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다 올라왔다면, 즉 조건 처리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만약 3m를 달팽이가 다 올라왔으면 탈출에 성공한 거고요. 다 올라온 게 아니라면 밤에 쉬면서 13cm만큼 미끄러진 후 반복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알고리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나열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안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작게 나눈 문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차 들어있죠. 자, 그리고 다 올라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조건 부분 가운데 자,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다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날 다시 올라가는 반복 처리, 자, 요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알고리즘 작성을 연습해 봤는데요. 순차 반복 조건의 개념도 잡을 겸 머리도 식힐 겸 음악 코딩 알고리즘 분석 한번 해볼까요? 먼저 도돌이표는 반복 기호라고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겹세로 줄에 두 개의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그 사이의 마디를 반복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악보에서도 반복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해서 음악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건 요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보에는 셈 여림표가 있는데요. 음의 셈과 여림의 정도를 알려주는 강약기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음악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악보는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의 일부입니다. 중간에 보면 크레센도, 포르테, 피아노 기호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기호는 만약 크레센도 기호를 만나면 점점 세게 연주하고 만약 포르테 기호를 만나면 세게, 피아노 기호를 만나면 여리게 연주하라는 조건 요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음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음악은 서로 다른 길이와 높낮이를 가진 음들을 나열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순차, 반복, 조건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순서도 대신 악보로 표현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자바에서 조건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운 조건문과 개념은 동일하니 여러분들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자라고 정해놨구나 하고 문법, 즉 정해진 규칙만 가벼운 마음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바에서 조건문은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는데 if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문장을 실행하는 제어문입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이 문장을 실행해라.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이 문장을 실행하지 말고 점프해라. 이렇게 if문만 딸랑 써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if라고 쓰고 그 다음번에 무조건 소괄호 넣고 그 안에 조건 그리고 다음에 실행할 문장 실행할 문장이 여러 개라면 그 문장들을 중괄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처럼 들여쓰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로 들여쓰기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if, else 구문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이걸 실행을 하고 else 아니라면 이걸 실행을 해라. if, else 구문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만약 조건 1이 참이면 이걸 실행을 하고 else if 아니고 만약 조건 2가 참이면 이걸 실행을 하고 else if 아니고 만약 else if 여러 개 원하는 만큼 넣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안 되면 이걸 실행해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f문의 예로 합격 여부 판별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 저장된 값이 60보다 크다면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만약 60보다 작다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독립된 if문을 여러 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if, else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만약 스코어라는 변수 안의 값이 60보다 크다면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else 그게 아니라면 즉 조건이 거짓이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출력해라. 결과는 동일합니다. 방금 두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개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결과는 같은데 오른쪽이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왼쪽은 첫 번째 if문의 조건에 걸려도 두 번째 if문의 조건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조건 검사를 2번 해야 하지만 오른쪽 프로그램은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if문을 봐줘 if문을 바로 빠져나와 버리니까 조건 검사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더 빠릅니다. 쓰기도 간편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할 문장이 여러 개면 반드시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만약 안 묶어주면 아래 문장은 무조건 실행되는 별도의 독립된 문장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논리연산자, AND 연산자를 사용해 조건을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AND는 그리고로 번역할 수 있죠. 만약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그리고 100점 이하라면 즉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최종적으로 참이 되는 연산자가 논리연산자입니다. 버티컬 바 두 개인 오화 연산자는 또는으로 번역되며 여러 개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최종적으로 참이 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if, else 구문의 예입니다. 만약 평점 출력 프로그램인데요. 만약 90점 이상이면 A학점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else if 아니고 만약 80점 이상이라면 B학점입니다. 아니고 만약 70점 이상이라면 C학점입니다. 아니고 만약 60점 이상이라면
D학점입니다. 자, 위의 조건 중에서 이도저도 아니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F학점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이 if문 안에 if문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num 변수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 실행을 하고 아니면 이걸 실행을 해라. 근데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러 들어갔더니 또 if문이 나오죠. 만약 0보다 크다면 양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건문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는 조건문도 있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값이 정수나 문자로 딱딱 떨어지면서 경우의 수가 많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입니다. 이때 이 변수라고 써 있는 부분에는 수식도 올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그 자료용은 정수나 문자여야 합니다. 실수형 변수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스위치 케이스문의 예제입니다. num 변수의 값이 0이면 이걸 실행을 하고요. 1이면 이걸 실행을 하고 2면 이거, 최종적으로 이도저도 위의 조건 중에 안 걸리면 마지막으로 요걸 실행을 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num 변수에 1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지 먼저 조건 검사를 하고요. 아니니까 점프. 다음으로 여기서 같은지 조건 검사를 하고 1이 맞으니까 그 안에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통째로 빠져나와서 밑에 있는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만나야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넣어주지 않으면 한번 조건이 참이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니까 그냥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 싹 다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문법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1에 걸려도 한두 개, 2에 걸려도 한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num 변수의 값이 1 또는 2일 경우 이 문장을 실행해라. 이렇게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조건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안녕이라고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순차만 이용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는 할만하네요. 이번에는 20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할만합니다. 그럼 1000번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할만합니다. 그럼 10,000번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다가 붙여 넣었다가 애써 만든 PPT 다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저장도 안 해놨는데 사실 할만한 거 아니죠. 이렇게 100번, 1000번 직접 쓰면 괜히 프로그램 줄수만 길어지고 프로그램 크기만 커져서 메모리만 많이 차지하고 느려지고 시간 낭비하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터는 아무것도 몰라서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반복문입니다. 특정 문장을 계속 반복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반복문입니다. 자바에는 for문, while문, doWhile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이 세 개의 반복문을 비교해 가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r문은 하나의 문장 안에 초기값, 최종값으로 활용 가능한 조건, 증감값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즉 초기값, 최종값, 증감값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알고 있을 때 사용하기 편한 반복문입니다. while과 doWhile문은 딸랑 조건만 들어가니까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반복 횟수를 알지 못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반복문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그럼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화면에 안녕을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for문, while문, doWhile문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성 단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성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복문부터 복잡해지니까 어려워하는데요. 어려웠던 학생들은 한번 잘 보세요. 먼저 퍼문의 신텍스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포라고 적어주고 다음에 소괄호 안에다가 초기값 세미콜론 최종값으로 활용 가능한 조건 세미콜론 증감값 그리고 중괄호 안에다가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값 부분에 i는 1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변수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int i. 자, i는 1부터 시작해서 다음 조건 부분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할 문장에는 화면에 안녕을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하고 증감값 부분에 i를 1만큼 증가시켜라 i 뿔뿔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퍼문은 순서가 중요한데요. 실행 순서는 초기값은 제일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조건검사 조건이 참이면 문장 실행 증가 조건검사 조건이 참이면 문장 실행 증가 이것을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실행합니다. 제일 처음에 IA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검사 조건이 참이니까 문장 실행 안녕 출력 그리고 I 뿔뿔 I 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i가 2가 된 상태에서 삼각형 다시 조건검사 참이니까 문장 실행 I 뿔뿔 i가 3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I 뿔뿔 해서 10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0이 되면 조건검사 참이니까 문장을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I 뿔뿔 i가 11이 된 다음에 조건검사 이제 거짓이죠. 그러니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모르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몇 개만 실행 순서를 일일이 따라가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와 같이 포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즉 초기값, 증감값, 최종값이 모두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기 편한 반복문이 바로 포문입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예제를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포문은 좀 주석 처리하고요. while문은 포문 안에 있는 3개의 식 중에서 가운데 들어있는 최종값으로 활용 가능한 조건만 딸랑 들어가 있는 반복문입니다. 따라서 초기값과 증가하는 값을 직접 작성해 줘야 됩니다. 포문의 어느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포문에서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먼저 초기값을 복사해서 넣어주고 다음으로 조건을 넣어주고 실행할 문장과 증감값을 넣어주면 포문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실행해보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hile문을 주석 처리하고 doWhile문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While문은 while문과 똑같은데요. 조건 검사를 나중에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초기값, 실행할 문장, 증가하는 값, 조건 검사를 붙여 넣어서 실행해 보면 똑같이 똑같은 결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while문과 doWhile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초기값 증가하는 값을 직접 작성해 줘야 되니까 포문보다 더 불편하죠.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포문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이 while문은 언제 사용하는 게 좋냐 하면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수를 계속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사용자가 10개의 숫자를 더하고 싶을지 20개의 숫자를 더하고 싶을지 모를 때, 그럴 때 사용해주면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를 때 사용하면 좋은 반복문이 바로 while문입니다. 그럼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반복 횟수를 모를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while문의 예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키보드로부터 편하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 놨는데요. 스캐너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스캐너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의 함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스캐너 S는 new scanner system in 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성자 호출하면서 넘겨주는 시스템 in은 일단 넘어가고, 이 문장의 의미는 그동안 배운 대로 스캐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방금 만든 이 객체에 앞으로 S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캐너 클래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정수를 읽어드리는 nextInt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S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nextInt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로 s.nextInt라고 써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그 클래스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프로그램 맨 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임포트 문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클래스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포트가 안 돼서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스캐너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Alt랑 엔터랑 같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빨간색이 임포트가 제대로 되니까 빨간색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 while문 이용해서 무한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while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문장을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무조건 참으로, 즉 true로 넣어주면 조건이 무조건 참이 되니까 무한히 반복 실행하는 무한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true는 자료형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불리언형입니다. C 언어나 파이썬에서는 0은 거짓,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숫자는 참으로 간주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참 거짓이라는 논리값으로 간주하는 거 안 됩니다. true나 false라는 불리언 값을 이용을 해서만 조건 부분에 참 거짓이라는 값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법입니다. 일단 그냥 조건을 무조건 참으로 만들고 싶을 때 조건 부분에 true라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while문 안에 무한히 실행할 문장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더할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0 누르면 0을 입력하면 종료됩니다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보다 편하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줄바꿈 안하는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ln 말고. 다음으로 사용자한테 알려줬으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자, 그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s.nextInt라고 s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nextInt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창에서 키 입력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숫자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읽어만 드리고 끝난다면 안 되겠죠.
저장을 해놔야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드린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먼저 선언해줘야 되고, 다음으로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더해야 되겠죠. 더한 값을 저장하는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num 이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는 항상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연산하니까 sum이라는 변수 안에 현재 들어있는 값에다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n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더한 결과를 저장하는 sum이라는 변수에 넣어라 라고, 저장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s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에다가 읽어드린 num이라는 변수 안에 값을 더해라 라고 했는데, 현재 sum이라는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더해라. 말이 안 됩니다.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할 때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sum은 0 이렇게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뭔가 더해져 있으면 안 되겠죠? 0을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더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더한 합은 s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화일문이 지금 무한 루프 상태니까 무한히 이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더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다 더하기는 했는데, 사용자가 그만 입력하고 싶을 때 아까 0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0을 입력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if문 이용해서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n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이 0과 같다면, 즉 0이라면 브레이크, 아까 스위치 케이스문에 나왔던 브레이크는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문에서 반복을 종료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 더해야지 하고 0을 입력하면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종료 조건까지 잘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입력하고 그만 더하고 싶을 때 0을 누르면 제대로 잘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화일문은 지금처럼 사용자가 몇 번, 그러니까 몇 개의 숫자를 더하고 싶을지 반복 횟수를 모르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복문이 바로 while문입니다. 방금 전에 프로그램은 true라는 부울리언 값과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습할 겸 작성해 봤는데요. while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문장을 실행하니까 지금처럼 조건을 num not equal 0 이렇게 해서 0이 아닐 때만 실행하게 작성해도 됩니다. 다음은 이번 주 과제입니다. 다음 출력 결과를 보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점수를 입력받아 홀수와 짝수를 판별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소스 코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의 예제를 조금 수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만약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입니다. 아니라면 홀수입니다 라고 if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